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돌입했습니다. 한도가 없는 전액 공급 방식으로 5조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외출을 자제하며 식재료 소비가 증가해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내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으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87% 증가한 6,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또 지금 확진세가 강해지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강하게 뉴욕주를 중심으로 해서 뉴저지나 뉴욕주에서 지금 미국의 확진자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기감이 고조가 된 건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는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빠르게 지금 낙폭 줄이더니 1%가 넘게 양시장 모두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변동성 강하고요. 주변에서 요즘에 주식하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최근 시장은 사실 정상적이다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변동성 강하고요. 수급 자체도 빠르게 변동을 하는 시장인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 매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를 보시면 1708입니다. 1.35%가 올라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훅 뺍니다. 1685까지 밀었다가 바로 다시 올려버리면서 1710포인트 위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일단 1700선 공방을 계속 벌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00선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요. 1600선 내려가면 다시금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사고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사고 팔고 선물 시장에선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 어제부터 매수가 들어오는데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를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수 선물로 좀 사는 모습이고요. 투신 연기금 중에서 주로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반등 성공하고요. 네이버의 상승폭이 오늘 굉장히 큽니다. 어느새 주가는 1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LG화학 빠집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가 이렇게까지 빠지다 보니까 어제도 또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전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전체적으로 지금 공장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도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업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달리던 2차 전지가 반등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LG생건, 삼성물산 올라가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일부가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삼성 SDI 빠집니다. 전해드렸다시피 LG화학, 삼성 SDI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NC소프트가 이 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상승 흐름. SK텔레콤 5G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다시피 5G 육성해서 통신 쪽에 지금 강화하는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오늘 5G 관련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통신주들도 대형주들도 움직입니다. 다음 볼까요? 예, 코스닥도 1%가 넘게 올라갑니다. 558.11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부근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양 시장의 흐름은 최근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은 같게 움직인다, 퍼센테이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셔도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 근데 개인의 매수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게 차익 실현 매물들을 조금 개인들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 얘기가 좀 나왔죠. 지금 블록딜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는데 낙폭 빨리 또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올라가고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젠이 계속해서 3거래 연속으로 빠집니다. 13만 원까지 찍었던 최고가 주가가 어느새 8만 8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 시총 수익 4위로 내려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올라오면서 시총 5위입니다. 다음 볼까요? 예, KMW가 시총 6위고요. CJENM보다도 KMW가 더 올라오네요. CJENM 10만 원 딱 또 터치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뭐 블록딜 얘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요. 코미팜 헬릭스미스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제넥, 시네코, 프로비엠, 리노공업 올라가는데 리노공업의 상승세가 굉장히 또 두드러지게 지금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은 오늘 상승세를 보입니다. 1236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잠시 뒤에 저희가 3시경부터는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가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지는데요. 상담 미리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M&A 규모 오늘 뉴스가 좀 나오던데 M&A가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활동 정지 버튼 누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 쪽 M&A 상황 어떻습니까? 짚어주시죠. 네,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이 확산으로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수합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올해 1분기 이 인수합병 같은 경우가 규모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5,717억, 우리나라도 700조 원 수준으로 뭐 이 수준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33% 감소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M&A는 한 2,007억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과감하게 기업 인수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글로벌 M&A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후반부부터 이제 거래가 급감했고 지난달 셋째 주와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로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감을 키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인들이 M&A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은행들이 가계 기업 등의 대출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고 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다거나 어떤 또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 진행해야 하는 게 M&A 시장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대면 회의에서 등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M&A 규모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복사기 프린터 제조사죠. 이 제록스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PC 업체 이 HP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 제록스에서 이 성명에서 했던 내용을 빌리자면은 이 코로나19로 촉발된 시장 혼란, 또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의 재반 현견이 HP 인수를 계속 추진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록스는 이에 따라서 HP 이사 외국으로 지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수 제한도 철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이었죠. 이 제록스가 HP 투자자들에게 주당 18.4달러와 0.149 주식 같은 모두 24달러 상당의 현금과 주식 제국 등을 포함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제안했는데요. HP는 이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양사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2006년이죠. 우리나라의 KTNG와 또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던 미국의 원망전자 투자자 칼 아이칸의 주도로 작년
11개월 이상 좀 진행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록스가 HT에 대한 투자를 처절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얼마나 전 세계가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지금 꺼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M&A 계획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 여파는 이제 월가 쪽의 이제 투자 은행들에게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M&A 과정에서 이 투자 은행들의 수익도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상황을 놓고 본다면 골드만삭스의 M&A와 IPO 관련 수익이 전체 수익의 20%를 차지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M&A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투자은행들의 수익도 급감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 M&A 쪽에서의 시장 활성화가 전체 금융 업체들한테는 우선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뉴욕시를 중심으로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실업자가 좀 폭증을 하면서 역시 이 월세에 대한 내는 부분이 좀 밀려지고 임대료에 대한 미납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이 은행 쪽에서의 이 집주인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좀 계속 꼬이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은행들한테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비춰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집주인에 대한 어떤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분은 뉴욕 시장이 직접적으로 은행의 3개월 정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질지 부분은 미지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뭔가 좀 해결된 마무리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충격이 V자형 회복 가능성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제조업 대기업 체감 경기가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일본 확진자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본은? 네, 우선 일본 이제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이후에 새롭게 일본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기 지표만 정확한 거 놓고 봤을 때 이 일본 대기업들의 제조업에 대한 체감 경기가 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부분을 얘기 나왔고요.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경기도나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들이 발달하는 부분이 좀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발표한 3월에 이 전국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도 일반적으로 봤을 땐 단칸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 제조업이 마이너스 8로 집계됐습니다. 이 단칸, 특히 이제 DI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체감 경기가 좋다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8이라는 부분은 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쪽에서 봤을 때도 역시 미국과 유럽 같은 세계 실물 또 금융 시장에 미친 여파를 봤을 때 더 일본 안에서도 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여실히 좀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 안에서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조선과 중장비나 마이너스 29, 비철금속은 마이너스 26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대기업 비제업에서의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전번 조사에서 20을 기록했던 대기업의 비제조업 DI는 지금 8로 떨어졌고요. 특히 숙박, 음식 서비스 분야는 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같은 기간 10일에서 마이너스 50% 대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3개월간의 악곡팡 전망은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기업 제조업의 3개월 후에 업황 판단 DI는 마이너스 11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도쿄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올림픽 연기 후 경제 손실이 지금 7조 원대가 나온다는 좀 분석이 나와주면서 충격적인 어떤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우선 도쿄올림픽 개최로 우선 일본 내에서의 GDP가 2조엔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연기 결정으로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2조 원이라는 그 숫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도 상당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는 지금 현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이 지금 확진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가 4,000명대라고 하는데 중국을 이미 넘어섰다고 들었고요.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7월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도전을 잘 극복하면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미국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도로 봉쇄, 도시 봉쇄, 그리고 국경 차단이 미국 경제라는 열차에 급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실업률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인 24%를 훌쩍 뛰어넘는 30%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사이에는 공유되는 이야기들이요. 미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의료 위기발 금융 위기에 대비하라는 충고인데요. 월가에서는 세 차례 걸친 그 경제 대책이 효과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먼저 재난이 경제에 어디까지 악화시켰을지 살펴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실업과 인치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끊긴 사람이 어느 선까지 증가할 것인가. 두 번째는 4월과 5월 사이에 경제를 마비시킬 의료 붕괴가 과연 일어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업자와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이 연체가 돼서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언제 바닥이 나고 이에 따라서 물류망이 축소되고 공급망 훼손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미국 경제가 언제쯤 좀 재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우선 실업자 수를 보면요. 15일과 21일 사이에 일주일간 무려 328만 건이 됐는데요. 전체 대비 12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은 8주 뒤죠. 5월 중순에는 실업자들이 24.9%까지, 그러니까 1933년 대공황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 브라즈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6월 달까지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 자체 그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제조나 판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6,68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 위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4,700만 명은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1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3분의 1이 희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42%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그 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둘러서 경기 대책 제4탄 그리고 5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사, 호텔, 음식점, 헐리우드
스포츠와 같은 이벤트 업종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식품, 유통, 자동차, 부품, 의류 쪽에도 피해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놓을 경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판매 기회 상실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부품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생산 감소라든지 중단, 그리고 소비 마인드 위축에 따른 지속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자원들을 집중시켜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조치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실업이 늘어나면서 신용 불안이 생기는 경제 부분의 그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 붕괴가 4월, 5월 이 사이에 경제를 더욱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시애틀 같은 산업 중심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붕괴 직전 상황이고요. 인공호흡기는 물론이고 방호복, 마스크, 장갑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전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논설에서 의료 시스템 용량이 초과해 버리는 상태에서는 경제가 작동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는데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노동자, 소비자, 학생, 기업,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의 최적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 활동,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제 위기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에 도라는 4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6만 4천 개의 병상이 필요하게 되고요, 19,000개의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5월까지 계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의료 붕괴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를 막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향후 4개월간 8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4월 달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3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셈이 되는데요. 의료 붕괴가 없는 상태라면은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한 24만 명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최대 2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 알러지 전염 연구소죠, NIAI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서 실업자들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임대료를 대신 내준다거나 연납을 시켜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지금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이 금융위기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나요? 네, 그 3월달 ISM 제조업 체감 지수 같은 경우는 11만 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그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은 4월과 5월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5월 달까지 기업의 고용 해고, 소비 감소,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보는 경제 그 역회전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1,200의 현금 지급의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주택대출, 학비대출, 임대료 지불 연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절반이 27일을 못 버티고 바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JP 모건 체이스 연구소가 밝히기도 했고요. USB 같은 경우에는 UBS 같은 경우는 몇 달 안에 돌아올 $1조 이상의 기업의 부채 상환이 지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투기 등급 채권들을 묶어서 판매한 파생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디폴트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도, 도미노 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5월달 기준으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도산, 또 은행들의 신용경색, 또 금융기관들은 서로 상품들을 주고 팔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용경색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고, 건전한 기업뿐만 아니라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까지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4탄, 5탄 경기 대책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은행들, 특히 모기지 채권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당장 860억 달러의 그 차익감을 갚지를 못하게 되고요. 미국의 최대 백화점 같은 경우 메이시, JCPenney, 콜스를 비롯해서 갭이나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미국의 유명한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고용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업보험을 이제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이나 학비,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 상환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업용 모기지 증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되고요. 주택 저당 증권의 부실 채권 발생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백신과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서는 팬데믹이 종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대책이라는 게 결국 두더지 때리기식밖에 치유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번에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5%, 4%, 3% 급등락은 요즘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갈 경우에는 V자 반등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주요국들이 공조를 해서 금융이나 재정 정책을 펼치고요. 유럽 국가 사이에서도 감염 속도가 진짜 꺾이는 신호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3개월 이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면은 V장 경기 회복은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도 자신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꺾였던 자산 가격도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과거 5번 미국 경기 후퇴가 종료되기 직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먼저 바닥을 쳤는데요. 늘 주가는 경기보다 2개월에서 5개월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2분기 중에 미국 증시도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그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지 자금들이 계속 현금화시켰고 달러 강세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뭐 국제 공조가 탄력을 받고 미국의 4차, 5차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뭐 국채나 금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2분기 중에는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낙관적인 경기 상황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대책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지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슈퍼 부양책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계속 나오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경기 대책 4탄과 관련해서 뭐 슈퍼 인프라 투자 쪽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현재 지금까지 나오는 대책은 유효 수요 창출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주는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면 경제 성장이 기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앞으로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하청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게 되고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경제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고속 전철이나 경전철, 지하철 정비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항이나 도로, 항만의 개보수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투자 확대를 비롯해서 노후화된 상수도 시스템 개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철강이나 봉영강, 페인트, 건축 자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산업들에게 그 부양시키는 효과가 되는데요. 특히 교통망 정비와 더불어서 5G 통신망도 지금 구축하는 사업들을 쓰게 되면요. 관광 사업과 관련된 여행 관련 앱 사업 그리고 원격 진료, 뭐 전자상거래, 무인 택배, 물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비즈니스에도 큰 활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는 슈퍼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뭐 부양 카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꺼낸 게 왜 인프라 사업인지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취임 직전서부터 인프라와 관련된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뭐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추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년대 대부분의 도로나 교량, 철도, 공항이 건설이 됐는데요. 100년 가까이 된 상하수도 가스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토목학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실태와 관련해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는 나쁨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 수준의 괜찮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은 한 2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은 대선을 앞두고서 지지층도 결집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중소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 회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그 승기를 잡은 상황 속에서는 이번에 그 슈퍼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빚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뭐 기축통화국의 이점이 뭐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할 텐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정부에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40년 물짜리 그리고 처음 50년 만기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정 경색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수급을 좀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는 급격히 줄고 있고요. 지출은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는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현재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채권 발행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1993년 이후에 유류세 인상 카드를 쓰지는 않았는데요. 유류세 인상 카드 같은 경우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급락한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인들도 협조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993년 이후에 유류세 같은 경우는 18.4%로 고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체 그 기름 가게 반 정도가 세금이었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나 20% 정도 한시적으로 더 높여도 국민연 저항이 적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류세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쪽 상황 오늘 자세히 여쭤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예,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연결돼 있네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1700 놓고 공방 매일같이 벌이는 것 같아요. 어제는 급락하더니 오늘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 시장 종잡기 어려운데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좀 나을까요? 네, 시장의 변동성에도 지켜낼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세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700선에서의 공방인데 지금 일봉의 5일선이 21선을 뚫고 가느냐 또 뚫고 가지 못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게 되면 잠깐의 조정을 그치고 상승을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뚫지 못하고 하락하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저점을
또 뚫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가장 우리가 나쁘게 보는 시나리오는 땅바닥을 잡으러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행복이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의 무게감을 두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뚫는다.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 좀 그렇다면 종목별로 또 순환매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세 종목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오로라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인데요.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아기 상어 캐릭터 인형 그리고 완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는 최근 들어서야 알려졌지만 그간 미주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2위, 러시아 및 영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비 아파트 캐릭터 완구 제조 및 판매 라이선스 독점 이 부분도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유후 구조대 시즌2가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또 시즌3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해외 대지에서 이름을 높인 오로라 월드는 주 매출을 차지하는 완구 사업을 기반으로 컨텐츠, 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 토이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보 프로젝트에 있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한편 방탄소년단 캐릭터 독점 라이선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BTS와 협업을 해서 만든 캐릭터 공제인형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로 또 이 부분에서의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총 40여 종이 판매가 되고 있죠.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오로라는 V자 반등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여타 종목들이 급락 이후로 급락 이전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은데 오로라는 급락 이전에 가격대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어제 회복을 하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10,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8,9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앤디포스라는 종목입니다. 앤디포스는 휴대폰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그리고 개발, 윈도우 필름 개발 계속 영위하고 있고 201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면 테이프 사업과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윈도우 필름 사업을 하고 있죠. 2년 전에는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을 했고요. 이 큐어바이오라는 회사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자 중 한 명인데요.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RS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김성훈 박사팀이 차세대 폐암 억제제 개발에 또 성공을 했는데요. 폐암이 원인이 되는 것을 분해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암 억제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게재가 됐고요. 폐암 억제제는 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약물로 개발이 됐습니다. 폐암 세포와 폐암 동물 모델을 통한 실험에서 항암 효능을 확인했고요. 이 연구 결과는 기존 표적 항암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들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앤디포스도 이제 급락 이후에 여타 바이오 종목처럼 큰 반등이 나왔고 또 V자 반등 이후에 이틀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타이밍에 적절한 매수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500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전문 치료제 의약품 업체인데요. 또 계량 신약 분야의 최강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량 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제형이나 용법, 용량 등을 바꿔서 복용 편의성과 효과 등을 높인 약입니다. 하루 2-3번 먹는 알약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거나 2가지 이상 성분을 합친 복합제가 대표적인 계량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2010년도부터 계량 신약을 출시했고요.
이때 출시한 개량 신약이 클란자 CR입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개량 신약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동사는 현재까지 개량 신약 7개를 내놨고 이외에도 개발 중인 라인업은 총 36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블록버스터급 개량 신약도 나왔는데요. 항혈전제 실로스탄 CR과 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 가스틴 CR이 대표적입니다. 실로스탄은 오리지널 약보다 두통 부작용이 적고 태블릿 제형으로 환자들이 먹기 쉬워서 인기를 끌었죠. 해외 진출도 늘고 있는데요. 미국 아보메드에 항암제 2개 품목을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또 최근에는 자체 개량 신약 클란자 CR로 러시아 시장에도 출시를 했습니다. 동사는 전체 매출에서 개량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50%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20위권에서 국내 10대 제약사로 도약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이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의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 반등이 컸던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 이 리바비린이 코로나19에 치료 부분에서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컸었습니다. 22,400원까지 상승을 하고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 타이밍에 매수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16,700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16,5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 매수로 진행을 해서 목표가 18,000원에 제시드리는 이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5,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정바이오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우정바이오는 추천드리고 목표가 7,500원 정했었는데요. 목표가는 한 3번, 4번 계속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7,96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에 14%나 상승을 이끌게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멸균 감염 서비스 관리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수출도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명확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멸균 관리 서비스가 제일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사선책이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정바이오가 영위하고 있는 멸균 관리 서비스가 해외도 지금 많이 알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직 그 고점에서의 저항대를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8,1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7,400원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목표가 도달했다고 완전히 져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수로 가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8,1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다시금 목표가를 수정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오로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로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S와 협업을 해서 캐릭터 봉제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독점 라이선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급등했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급등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개학 일정이 나왔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개원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유아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은 왕구와 인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조정을 보고 있는데 아직 그 개원에 대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로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단기 접근을 해서 10,000원대 이상, 11,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단기 접근 추천 종목 오로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사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GDP가 큰 폭의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궁금한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변동성의 확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나면 결국 이 경기에 위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인 경기 위주의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 파급 효과의 정도에 따라서 증시가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혹은 U자형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기간 조정 혹은 재하락으로 가느냐 여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보다도 이 파급 효과를 어느 선까지 예측을 해야 되느냐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들어온 증시의 특징을 좀 보면 호재나 악재가 나오더라도 증시에 이전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신다면 아마도 이제 변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형태, 수렴의 형태로 좀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수렴 이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DP 성장률 원래 올해 2020년도에 1.9%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를 하향하면서 0.7%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1분기 성장은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이제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었고요. 2분기부터 이제 점차 바닥을 잡고 좀 반등권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코로나19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 섹터 정도를 보면 민간 소비와 관련된 부분과 건설 투자가 관련된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증시에서 섹터 내에서 보신다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가 관련된 서비스, 항공이나 여행뿐만 아니라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호태가 좀 예상되고, 여기에 원래 이제 1분기에 코로나19 영향이 없었을 때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좀 기대가 됐던 섹터들, 건설 투자, 기계, 철강 이런 부분 섹터들도 일단 피해가 큰 폭으로 감내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지만 1차 반등이 끝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1분기 섹터에서 회복이 되는 섹터와 그렇지 못한 섹터 간에 주가 갈림은 이제 4월달 2분기부터는 좀 갈린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초반에는 이 반락에 따른 급등이 모든 섹터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면 2분기에서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분기 섹터 좀 기대되는 섹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등장되는 부분이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레포트로 대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 5G와 관련된 부분은 시설 확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제일 선두에 내세우면서 5G와 관련된 부분, 정보통신 관련된 쪽은 큰 폭의 부양책에 힘입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레포트들도 보면 슈퍼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일본으로 이제 대두했던 부분이 IT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인데, 역시 이제 우리 증시도 이 부분도 지금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섹터 중에 선방하고 있는 이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IT 섹터 위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 저점론으로 간다면 1분기 저점론이 형성되는 섹터와 2분기 저점론이 형성되는 섹터는 주가에 좀 차별화가 올 수 있고, IT 섹터 내에서도 1분기 저점론으로 반등이 나오는 반도체나 5G가 좀 빠른 급등을 가져올 수 있고, 반등을 가져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공장 셧다운에 따라서 2차 전지라든지 휴대폰 관련된 부분은 반등이 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차별적인 섹터 내에서도 차별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섹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바닥을 좀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분기 지금 이제 4월달에 접어들면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가 좀 바뀔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락을 했을 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이 일단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매도 쇼크버링에 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보면은 1차 반등 이후에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좀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대차 잔고가 큰 폭으로 이미 감소를 했고요. 2분기부터는 아마도 이제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등락이 좀 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역시 이제 1분기 저점론이 형성되고 있는 IT 일부 섹터들, 반도체나 5G 같은 종목들 위주가 좀 빠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1분기에 실적이 좀 좋았던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실적이 좀 뛰었던 뭐 택배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에 본격적으로 또 2차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저점론이 형성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